예전에는 개헌을 블랙홀이라고 했었는데 요즘 사실 관심사에서 멀어지긴 했어요. 워낙 네. 이슈가 많아서요. 네. 개헌 이슈조차 덮을 정도로 너무 뉴스가 많으니까. 근데 이제 발표됐길래 좀 자세히 봤는데 이걸 대통령 중심제인 것처럼 부르는 자체가 대단히 기만적인 호칭이에요. 이건 내각제에 가까운 이원 집정부제입니다. 네.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내용 봤습니다. 대통령이 국방, 통일, 외교 업무 맡겠다라고 하는데요. 나머지는 다 총리가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상 총리가 내치 다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국방 외교라는 게 전쟁이 나지 않거나 혹은 뭐 최근처럼 남북 관계가 몇십 년 만에 큰 틀에서 움직이거나 하지 않으면 할 일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얼굴 마담격인데 근데 그런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고 실제 권한 대부분을 다 가지고 있는 총리는 국회에서 자기들끼리 뽑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정 그렇게 총리한테 권한을 대부분을 줄 거면 그 총리를 국민투표로 뽑죠, 그럼. 대통령을 국회에서 정하고. 이게 이제 자기들, 그러니까 권력 구조라는 게, 예, 정답은 없는데, 그리고 정당이 집권 욕망을 가진 것도 당연한데, 근데 자기들이 원하는 권력 구조에 대해서 최소한 좋다 나쁘다 이전에 솔직해야 한다. 예, 제가 그걸 보면서 솔직하지가 못하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단어로 모든 걸 설명하는데 이 구조들이면 대통령하고 총리가 그럼 같은 당이면 그거 누가 견제합니까? 예, 마찬가지예요. 예, 그 논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집권 플랜인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현재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도 그대로 안 되겠지만 예. 최소한 솔직은 한데 이건 솔직하지가 못해요. 예. 자, 이건 따로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방북예술단이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방북해서요. 1일 남측 단독 공연인 봄이 온다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제 남북 합동 공연을 끝으로 모든 방북 일정을 끝냈는데요. 윤상 총감독이 오늘 들어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들 뭔가 현실적으로 믿어지지 않을 만큼 감동했고 아마 인천에 도착해서야 내가 어떤 공연을 하고 있는지 실감할 것 같다라면서요. 공연 일정에 참여한 모든 아티스트한테 감사하다라고 전했습니다. 비행기 타고 갔거든요. 예. 들어올 때도 비행기 타고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윤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비행기 타고 왔어요. 근데 그래서 공항에서 서울 평양이라고 예. 출발 기착지가 나온 장면 좀 이상형이었고 이 예술단으로 다녀오신 분들을 만나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 화면으로 본 것만으로는 이제 파악할 수 없는 직접 가서 보고 듣고 느낀 게 있을 테니까 요즘은 이제 북한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좋든 나쁘든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오늘부터 얼마나 자주 할지 모르겠지만 예. 있는 그대로 보자 시리즈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예. 재밌으면 계속 하고요. 한 번에 다 파악되면 한 번만 하고요. 여하간 그런 취지에서 이분들도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모든 방송에. 자, 예술단 있었고, 그 다음에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주재했다 만찬을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네, 원래는요, 다른 사람이 하기로 했습니다. 박춘남 문화상이라고요. 비공개로 심지어 만찬하려고 했는데 깜짝 등장하면서 공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연일 이런 파격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최근 북한 관련 뉴스가 많이 나서, 어쨌든 어제 뉴스는 예술단이 귀국했다는 거고요. 예. 예, 오늘 귀국했습니다. 어제까지 공연을 그렇군요. 했고요. 오늘 귀국했다는 거고 뉴스공장에서도 최소한 한 분 정도는 어떻게든 섭외해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현직 대통령으로서 12년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념이 근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당신은 물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오랫동안 그 아픔을 기억하고 알려준 이들 덕분에 4.3이 다시 깨어났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폭력에 대해서 사과하고 완전한 해결을 다짐했고요. 또 이념이 들어왔던 적대의 그늘을 걷어내고 이념 대신 정의와 공정 이러한 가치들을 경쟁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사실 4.3에 대해서 70년 동안이나 계속 논란이 지속되는 자체가 우리 사회 이제 레드 컴플렉스와 그 깊이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예. 이 4.3 이야기는 오늘 또 저희가 따로 준비했습니다. 한홍구 교수님과 함께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기로 하고요.
자유한국당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또 반응을 했겠죠. 예. 네, 그러한 주장들을 어제도 이어갔는데요. 홍준표 대표가 4.3을 좌익 폭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쓴 글인데요. 건국 과정에서 김달삼을 중심으로 한 남로당 좌익 폭동에 희생된 제주 양민들을 넋을 기리는 행사다라고 주장했고요. 또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 대변인도 비슷한 취지의 논평을 냈습니다. 그래서 4.3 사태라는 표현을 썼는데 논란이 되자 이를 수정하고 사태란 단어를 뺐습니다. 그 시절 남로당의 주장은 남한 미군정에 의한 남한만의 단독 정부, 그래서 남북한 분단 체제를 고착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사실 이 남로당을 문제 삼을 거면 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문제 삼아야 돼요. 예, 남로당 출신이거든요. 그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일부러 그러는 거죠. 일부러. 예. 오른쪽은 우리 땅이다. 예, 그런 선언인 것이고. 태극기를 드는 분들,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당하게 수감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이 여론조사 수치로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대략 보면 한 10여 % 정도는 되거든요. 그 표를 안고 가려고 하는 거죠. 몰라서, 정말 몰라서만 이러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합니다. 예. 오른쪽은 우리 땅이다. 이런 선언이라고 봅니다, 저는. 다음 뉴스는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영 씨가 피해자 신분으로 검찰에 비공개 소환됐습니다. 검찰은 이시영 씨가 다스 주주인 김창대 씨로부터 다스 배당금 3억 원을 전달받은 정황을 새로 포착했다라고 하는데요. 시기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억 원 정도입니다. 김창대 씨가 갖고 있는 다스 주식의 배당금을 이시영 씨가 가져갔다라는 건데요. 김 씨의 진술에 따른 겁니다. 이시영 씨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버지가 지금 수감돼 있어서. 뭐 법이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우리 통념상 근데 사법 처리를 피하기는 어렵겠어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비위에 온 가족을 동원한 결과이기 때문에 예, 온 가족이 동원됐잖아요. 누굴 탓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김창대 다스주주인 대략 5% 가지고 있던 김창대 씨 배당금도 가져갔다는 거니까. 예,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했고요. 전부 다 줬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실소유주니까 그랬다 하고 연결되는 거죠. 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2013년 당시 조선일보의 최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관련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민간인 사찰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새로운 진술이 나왔다고요. 오늘 아침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서천호 국가정보원장 2차장 관련 정보를 서천원 국정원 2차장이요. 관련 정보를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보고하고 승인했다라고요. 검찰에서 진술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정보가 어떻게 오고 갔는지 당사자가 진술을 한 겁니다. 이건 뭐 그때도 다들 이렇게 의심했었죠. 원래 국정원에서는 화장실에서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요원이 갑자기 옆에서 화장실에서 그런 얘기 하길래. 식당 화장실이라고 특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연히 들었다라는 취지였는데요. 네. 국정원이 뭐 당시에 그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었겠지만, 예, 국정원에서 만든 정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근데 이야기를 만들어내도 이렇게밖에 못 만드나. 화장실에서 옆 사람한테 들었다고. 그 생각을 예전부터 했었고, 예, 또 하나는 조선일보가 마치 단독처럼 보도했는데, 예, 자신들이 취재해서. 국정원 하청기사 아니냐, 이런 얘기. 예. 그리고 국정원은 정권 하청인 것이고요. 그러면 정권이 조선일보를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기사를 낸 구조가 만들어지잖아요. 예, 이것도 예, 따질 일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TV 생중계가 이루어지는데요.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서 허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예, 탄핵 심판 때처럼 예, 원래 이제 본인이 거부하면 법원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정한 것 같은데 이 경우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원하지 않지만 전직 대통령 일반 자연인이 아니니까 국민 알 권리가 우선한다. 역사적 재판이죠 사실은. 네,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요. 이제까지 재판부가 허락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건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삼성공화국이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1, 2심 판결 이 재량에 따라 생중계 가능하도록 한 거라서요. 이미 1, 2심이 끝났습니다. 삼성공화국의 대통령인 만큼 예, 그 파기환송되면 다시 할 수도 있죠. 예, 그때 만약에 파기환송된다면 중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의사에 미치는 영향력도
대통령 못지 않기 때문에. 자, 오늘은 그 있는 그대로 보자 시리즈가 곧 처음 한번 해볼 거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하고 빨리 끝내보죠 오늘. 예. 다음 네. 뉴스는 뭐가 있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그럼 전해드리면요. 어제 검찰이 죄송합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계속 이런데요. 예, 어제 검찰이 삼성의 노조 파괴 문건 6천 건 압수수색해서 분석 중이라. 내가 해볼게요. 네, 죄송합니다. 어제 검찰이 삼성 노조 파괴 문건 6천 건 압수수색해 분석 중이라고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예. 네, 관련 내용이 좀 더 나왔습니다. 삼성이 2013년부터 2년 동안 일주일 단위로요. 노조원들의 가입과 탈퇴를 현황 파악했다라고 하는데요. SNS 내용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내용들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 뉴스 나올 줄 알고 잠시 후에 또 5년 전에 관련 문건을 최초로 폭로했던 심상전 전 정의당 대표 저희가 또 모셔두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안도 역시 잠시 후에 자세히 다뤄보겠는데 이 뉴스의 핵심이 이거죠. SNS도 파악하고 했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하고 사찰했다는 거죠. 예, 직원들을 몰래 삼성이 그것도 일주일 단위로 뭘 기준으로 노조에 가입했냐 가입하지 않았냐 가지고 일반 직원들은 몰랐겠죠. 예. 근데 그런 문서가 나왔다는 거죠.